45,000원 정도 바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각각 저에게 딱 맞는 습관들을 제안을 해주고요. 제가 굳이 데스크톱 앱을 깔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단축키 기능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친구나 가족들이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인터넷도, 시계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사진 찍는 용도로만 사용해본다고 쳐보죠. 그러면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GPT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GPT를 단순히 질문하고 대답을 받는 구글어 검색 엔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GPT의 10%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가 오는데 단순히 사용법을 몰라서 뒤처진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GPT를 마스터하는 30가지 팁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한 모든 프롬프트는 아래 댓글에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시간 제한으로 마감되니 꼭 늦기 전에 받아가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섭입니다. 오늘은 GPT 30가지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GPT 50% 할인받기입니다. 놀랍게도 오픈AI에서 공식적으로 GPT를 반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이미 GPT를 결제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이고 그 중에서도 일부만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한번 되면은 안에서 나쁠 거 없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왼쪽 아래 프로필을 누르고 여기서 설정을 들어갑니다. 제일 아래 계정에서 결제가 아니라 여기 관리에서 구독 취소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50% 저렴하게 플러스를 유지하세요 라고 너 취소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제한 줄 테니까 이거 주면은 대신에 이거 50% 받고 나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오퍼 받기를 누르면은 바로 클리어입니다. 가능하시면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45,000원 정도 바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프롬프트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AI 활용법 유튜브 영상 대본을 작성해줘.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대답을 내놓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프롬프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럼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이 프롬프트 개선을 직접 GPT한테 요청을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수정사항을 제안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더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시도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할 필요 없이 GPT한테 다 맡겨버리는 방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댓글 링크에 있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환각 현상 줄이기입니다. GPT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할루시네이션, 한국어로 환각 현상인데요. GPT가 있지도 않은 정보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앓으셨을 텐데 바로 이 프롬프트를 추가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비밀 저널을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사실 꽤나 모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막 만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누가 만들었고 누가 봤고 이런 내용들을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하고 모르는 거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출처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프롬프트도 아래 댓글에 추가되어 있고요. 한번 질문을 하면은 먼저 웹을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자료의 출처를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찾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비밀 저널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근거와 추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거짓된 답변으로 골치를 썩으셨던 분들은 이 프롬프트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살펴볼 GPT 팁은요. GPT로 나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요. GPT의 메모리 기능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기 왼쪽 아래에서 설정에 들어간 다음 개인 맞춤 설정에서 이제 메모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번 잠깐 키고 이야기를 해보죠. 이 메모리 기능은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GPT가 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GPT를 많이 사용해 보셨다면 차곡차곡 쌓여 있을 텐데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 조금 어려워서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메모리를 참고를 해서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무의식 분석, 습관 제한, 진로, 목표 및 지침 이렇게 4가지로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한번 습관 제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든 거를 기반으로 한번 물어보죠. 저는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지 효율성, 우선순위 설정, 시간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저에게 딱 맞는 습관들을 제안을 해주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개인별로 맞추어야 되는 게 AI의 굉장히 큰 특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이것 말고 나의 무의식을 분석하는 프롬프트도 만들어 봤고요. 아니면은 진로 희망 추천, 나에게 목표와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까지 추천을 해주는 프롬프트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재밌게 활용해보세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GPT의 검색 기능입니다.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환각 현상을 줄이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매번 저렇게 치는 게 너무 귀찮고 어렵다라고 하면은 검색 기능만 켜줘도 훨씬 더 나아집니다. 여기 도구에서 아래 웹에서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GPT가 알아서 내가 질문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긁어 모아서 요거를 참조를 해서 답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먼저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낫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당선됐어?를 물어보면 웹에서 찾아보는 중이라고 아까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당선됐는지 그리고 그 출처 자료는 어디인지까지 나오게 됩니다. 클릭을 하면은 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색 기능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GPT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게 GPT가 기본 모델만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버튼을 눌러보면 굉장히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더 많은 모델까지 하면은 총 7개의 모델이 있죠. 이 중에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는 저는 2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GPT-4o 이거는 내가 뭔가 길거나 복잡한 추론을 하지 않고 그냥 답변해야 될 경우에는 4o만 활용하시면 되고요. O3의 경우에는 추론 기능을 탑재한 애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떤 질문을 받으면은 그 질문이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단계를 하나하나 철회해 나가는 과정을 아주 길게 들여서 길게 생각하게끔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보통 평범한 업무에서는 4o를 활용하시면 되고 내가 뭔가 추론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복잡한 질문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O3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O3를 활용하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보통 뭐 10초에서 길면 뭐 1분씩 걸리기도 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인내심을 더 가지시고 그냥 O3로 다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4o와 O3의 질문 답변 퀄리티가 꽤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글쓰기라고 한다면 여기 더 많은 모델에서 GPT 4.5에 들어가서 작성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가 글쓰기를 굉장히 잘해요. 자,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니까 글 쓰는데 정말 도움이 될 GPT 다른 기능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캔버스 기능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원래 글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뭐 어떤 글을 써줘 라고 하면은 이렇게 줄글로 나오는데 이렇게 줄글로 나올 때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바로 수정할 수 없이 다른 데로 옮겨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들고 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다 해결해주는 방법이 바로 캔버스 기능인데요. 한번 새로운 창에서 이렇게 질문해보죠. 똑같이 질문을 하고 아래에서 글쓰기 또는 코딩을 키면은 캔버스 기능이 켜지는 건데 이런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새로운 차에서 열려서 글쓰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하면은 글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네, 캔버스로 글을 다 써봤는데요. 여기서 특장점이 어떤 게 있는가 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여기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오른쪽 아래에서 여러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편집을 제한해서 내가 뭐 어떤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제한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뭐 이거 말고도 길이를 조정해서 뭐 정말 더 길게 아니면 짧게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독해 수준 쉽게 어렵게 혹은 맞춤법 같은 걸 다듬거나 이모지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 쓸 때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캔버스 기능이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냥 글 여기에서도 바로 캔버스로 갈 수가 있어요. 새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아래에서 캔버스에서 편집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서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캔버스로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능은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뭐 달을 테라포밍하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볼게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달이 아니라 화성을 테라포밍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질문이 다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다시금 질문을 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지 편집을 클릭을 하고 달을 화성이라고 바로 바꾸면은 이렇게 새롭게 대화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편집 기능은 저도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 답변과 새로운 답변도 비교 분석하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GPT의 이미지 인식 기능입니다. 다들 GPT로 이미지를 그릴 줄은 아는데 이미지를 넣어서 이걸 분석해달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인터넷에 보다가 어떤 책에 캡처된 부분을 봤어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이 어떤 건지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옛날에는 그 문구를 하나하나 타입을 해서 찾아봤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책의 내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책은 요즘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해보면은 어떤 기업인지 분명히 나오고 그 근거까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아마 이거는 제 개인 지침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너무 훌륭하게 잘 대답을 해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내가 평상시에 무언가를 보다가 이게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하나하나 타이핑하지 마세요. 그냥 사진을 찍고 GPT한테 공유해주세요. 그러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정보 습득 능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씩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
제가 방금 지침 이야기를 했었죠. 맞춤 지침? 그게 뭐지? 그게 뭐냐면은 GPT를 개인화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 왼쪽 아래에서 챗 GPT 맞춤 설정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불러주면 좋을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들에 넣어놓으면 좋을 내용들은 제가 다 아래 프롬프트 공유란에 넣어놨으니까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답변을 빠르게 보는 걸 좋아해서 대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상단에 요약해서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답에는 근거를 밝혀주고 장기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지 생각해달라 라는 제 개인적인 철학까지도 담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GPT를 활용하면서 굉장히 많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GPT에게 바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이 나오지 않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결국엔 이거예요. 단계별로 답변을 쪼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이렇게 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AI 활용법 블로그를 작성할 거야. 글 작성해줘 하면은 그냥 너무 평범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반면에 단계를 나눠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뭔 소리냐? AI 활용법이라는 글을 작성을 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AI 활용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일단 있어야 할 거고요. 좋은 블로그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안을 작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이걸 하나씩 해볼게요. 이걸 하나씩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AI 활용법의 기초적인 지식을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쭉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AI 활용법이라는 큰 주제 중에서 나는 AI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다루는 글을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AI 활용법의 사례에 대한 글을 작성할 거야. 좋은 블로그 글의 구조를 알려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도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당 구조에 맞게끔 초안을 작성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했고, 이거까지 완료되면은 어떤 것들 이제 추가적으로 수정할지는 제가 직접 보고 캔버스 기능에서 활용을 해보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그냥 한 번에 대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GPT는 출력이 엄청나게 좋은 스포츠카라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조정해주는 운전자가 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기름도 넣어주고 방향성도 다시 잡아줘야겠죠. 다음으로 프롬프트를 더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역할을 부여해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미적분에 대해서 교양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미적분에 대해서 쉽게 알려줘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답변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잘 하려면은 이 사람한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20년 경력의 교양 수학 강사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한번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적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고 고등학교 수학 강사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아까처럼 교양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체계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역할을 지정해주면은 GPT가 너무 넓게 바라보고 있던 걸 좁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더 좋은 프롬프트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알아볼 건 프롬프트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자주 쓰는 프롬프트를 잘 저장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메모리 기능입니다. 메모리 기능 아까 설명했었던 것 같은데 잠깐 스쳐 지나가긴 했는데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보는 거죠. 이 프롬프트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프롬프트를 넣고 메모리에 저장해줘. A라고 너에게 말하면은 이 프롬프트라는 말을 한 것과 동일하게 받아들여줘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메모리가 저장되게 됩니다. 한번 실제로 활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역사 교과서 내용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 프롬프트를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질문부터 해주죠. 굉장히 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은 단축키처럼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활용법 진짜 아무 데서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메모리에 대해서 봤으니까 계속 이어서 메모리 관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그냥 메모리가 쌓이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관리하고 추가하고 이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왼쪽 아래 프로필에 클릭을 하고 설정, 개인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메모리 관리하기에 관리를 딱 누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냥 잠깐 쓰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것들은 없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보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추가로 여기 자체에 어디에도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임시 채팅 키기를 누르고 채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한 채팅은 어디에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글의 시크릿 모드 같은 거죠. 메모리에도 사용되지 않고 GPT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활용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지? GPT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활용된다고? 여기에서 다음 팁이 나오는데요.
GPT는 설정해 놓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모델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계속해서 본사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설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다시 얼굴을 눌러주고 설정, 데이터 제어,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이게 기본으로 켜져 있게 되는데 꺼주시면은 모델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뭐 GPT로 내 얼굴 지브리 스타일로 바꾸고 이런 것들 막 했었잖아요. 그거 하는 거 다 본사로 넘어가고 있던 겁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림 생성했는데 내 얼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끄고 활용해보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프로젝트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기능은 꽤나 고급 기능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새 프로젝트라는 란이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블로그 작성기 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 기능이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채팅을 한 파일에 모아서 볼 수 있는 폴더의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침들이 적용이 된 GPT-S의 기능을 합니다. GPT-S가 또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여기 지침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지침을 넣으면은 내가 넣는 채팅 플러스 이 지침으로 결국 답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죠. 블로그 컨텐츠 마케터고 네이버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는 그런 지침을 생성을 해봤어요. 저장을 딱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이렇게 주제만 넣어주면은 알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점은 어떤 거냐? 이 지침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도 이 채팅이 여기 안에 남아있는 거는 물론이고 추가로 채팅을 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자동화할 때 제일 필요한 중요한 기능이니까 제가 앞으로 심화적인 내용을 다룰 때 프로젝트에 대해서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활용하고 있어 보세요. 방금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한번 보자면은 이 프로젝트에 채팅을 처음부터 치는 것도 가능한데 원래 프로젝트 밖에 있던 기능 안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로젝트가 제가 아까 폴더의 기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할루시네이션 줄이는 방법을 여기 안에 가져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대화가 옮겨지게 됩니다. 다시 내보내려면은 여기에서 프로젝트로 이동 혹은 여기서 제거를 누르면 다시 없어지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프로젝트 안에서 밖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폴더들을 정리하듯이 대화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폴더 안에만 보관하다 보면은 어디에 있는지 오히려 찾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면 채팅을 아예 보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뭐 아무거나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 위에서 점 3개를 누르고 아카이브의 보관을 누르면은 이렇게 아카이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가? 왼쪽 아래에서 설정, 데이터 제어,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에 하면은 관리해서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을 확인해 놓으면은 나중에 편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모바일에서 GPT를 사용할 때 사용법들인데요. 일단 앱을 깔아보세요. GPT 앱 정말 좋은데 많이들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냥 모바일에다가 GPT라고 검색을 하고 챗 GPT라고 나와 있는 거 다운받으면 됩니다. 다운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GPT 앱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은 뭐냐면은 사진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촬영을 딱 하고 왼쪽에서 공유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바로 챗 GPT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GPT에게 이미지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찍고 GPT 앱에 들어가서 혹은 카카오톡으로 PC에 전송한 다음에 GPT에 업로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송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한번 이런 식으로 물어볼게요. 이렇게 채팅을 한번 쳐보는 거죠. 그러면은 GPT에서는 알아서 잘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잘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GPT 앱을 사용을 할 때 휴대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팅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음성인식 기능인데요. 이 음성인식을 키게 되면은 바로 내가 말하는 것들이 채팅이 나오게 돼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팅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수정할 게 있으면은 다시 버튼을 누르고 뒤로 가기를 쭉 눌러서 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휴대폰 앱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휴대폰 앱 말고 이 컴퓨터, 노트북에서도 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왼쪽 아래에서 다시 프로필을 클릭을 하고 도움말을 보면 여기 앱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여기 다운로드 챗 GPT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뭐 for desktop, 맥을 사용한다면 맥을 다운받으면 되고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윈도우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저는 맥을 다운받아 볼 거고요. 네,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채팅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똑같이 활용하면 되는데 제가 굳이 데스크톱 앱을 깔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단축키 기능 때문이에요. 왼쪽 아래에서 프로필을 클릭을 하고 설정을 누르고 여기 아래에 키보드 단축키를 보면은 여기에서 내가 GPT 앱이 컴퓨터에 켜져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단축키로 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저 이제 버튼 2개로 해놨는데요.
앱을 그냥 화면만 한번 꺼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바탕화면에서 바로 앱을 꺼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그냥 웹서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웹서핑을 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럼 바로 GPT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여기 아래에 바로 뜨기 때문에 그냥 검색을 하기 너무 간편해지죠. 이거 하면은 진짜 GPT 사용량이 5배는 는 것 같아요. 안 깔아보신 분들은 꼭 까시고 단축키까지 설정해서 사용하래서 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웹으로 돌아와서 GPT의 다른 기능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단축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웹에서도 단축키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앱처럼 바로 키는 그런 단축키는 아닌데 왼쪽 아래에서 도움말, 키보드 단축키를 딱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또 단축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단축키를 표시하는 단축키도 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저는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커맨드 쉬프트 O 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아무 말이나 적어 놓은 게 있는데 나 새 걸 키고 싶어 하면은 커맨드 쉬프트 O를 누르면 새로 채팅이 바로 생기게 되는 거죠. 한번 꼭 활용해 보시고요. 근데 저기에 없는 단축키도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채팅에다가 슬래시를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능들이 바로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엔터 누르면은 이런 기능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우스에 손을 올려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팁은 제가 정말 많이 쓰는 팁인데요. 우리가 뭐 웹서핑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내용이 궁금해졌다, 이 웹사이트 전체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라고 하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간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GPT는 전체적으로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모델 학습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맥의 경우에는 커맨드 A, 윈도우 경우에는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전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를 해 넣으면은 전체 내용이 아무렇지도 않게 싹 담기죠. 이런 방식으로 GPT에게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크롬 화면이면 오른쪽 클릭해서 인쇄, PDF로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파일을 다시 넣으면은 이런 방식으로 내 전체 화면을 사진까지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GPT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주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진짜 꿀팁이니까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채팅 공유 기능인데요. 이 내가 썼던 채팅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이걸 다 보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기에는 조금 애매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른쪽 위에서 공유하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링크 만들기 이제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면은 이 GPT에서 어떤 채팅을 했는지가 싹 다 나오는 공유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방금 그 링크로 들어온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랑 완전 똑같죠? 몇 초 생각했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GPT한테 질문을 던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GPT는 앞으로 더 똑똑해질 거고 이 똑똑해진 데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얼마나 맞는 답변을 주는가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GPT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과거에서부터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오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뭔 소리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일기를 2020한 21년 정도에 쓴 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기를 갖다 주고 이때의 내 감정 상황을 분석해줘 라고 뭐 GPT-5, 6 이럴 애들한테 주면은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일기를 써놓지 않은 사람은 분석을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줄 수 있는 맥락들은 잘 정리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놔야죠. 예를 들자면 자소서라든지 경력 목록, 대화 내역, 일정, 내 집의 사진, 혹은 음성 녹음, 일기, 영상, 사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앞으로 GPT한테 정보를 줘야겠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과거 이력들을 싹 다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거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할인받기, 무의식 탐색, 프롬프트 개선 등 GPT를 활용하는 30가지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는 댓글에서 시간 한정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꼭 끝나기 전에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은 AI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AI의 본질이 기술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진짜 AI가 가지고 있는 가치, 본질은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게끔 방해물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나보다 더 잘 맞는 맞춤의 AI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시대에 AI로 우리는 모두 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누군가는 도태되잖아요.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 오는 세상이 오는 게 싫어요. 정말로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은 그때 도태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AI를 사용하지 못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카메라를 켜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일 큰 AI 활용법 교육 회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진짜 너무 잘 읽고 있어요. 댓글 전부 다 읽고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섭이었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